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 정부가 6일 북한 김정은을 직접 지목해서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 국무부는 7월 6일 미 의회에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전격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등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김정은과 리용무, 오국열 전 국방위 부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조직 지도부 등 8개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대량 살상무기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과 기관 3곳을 제외한 신규 제재 대상자는 김정은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 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강화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이 정치 탄압과 나체 처형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을 포함한 이번 제재 대상 선정은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제재 명단 발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었으나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핵심 인사 및 기관을 사실상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이며 따라서 이번 제재는 북한에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 대응과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야 하는 인권을, 특히 김정은을 사실상 인권 유린의 주범이라고 낙인 찍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의 대응 강도에 따라서는 북미 관계뿐 아니라 남북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당시 국방위를 비롯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도 지정했던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8일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걸고두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 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적대 행위를 단호히 분쇄해버리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오는 25일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대내외 정책 현안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이 초안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을 테러리즘, 이란, 러시아와 함께 국제적 위협을 야기하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몇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또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밝힌 한반도 관련 발언들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한 동시에 미국의 동맹이 일본과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영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접근법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정강정책 초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들과 협력해 영내 제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며 중국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정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강정책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2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 오는 1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공화당은 아직 정강정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 기조와 트럼프 후보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련 정책만 해도 공화당이 지난달 발표한 안보이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밝힌 입장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국가안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북한 등 불량 정권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판매해온 각종 건강보조식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납 등 중금속을 비롯한 인체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20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데요. 거의 독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북소식통은 최근 보건당국이 외국에서 유통 중인 북한산 식의약품 13종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안궁 우황환을 포함한 10종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수은과 비소, 납 등이 기준치의 최대 20만 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혈압 강화제로 선전하는 안궁 우황환의 경우 허용치의 20만 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고 비소 검출량도 기준치의 12,000배에 달했습니다. 또 기준치의 4배에 해당하는 납도 검출됐습니다. 북한은 안궁 우황환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위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며 북한의 대표적인 고려약으로 선전해왔지만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범벅인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북한이 강심 진정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우황청심환에서도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3만 5천 배에 달하는 수은과 기준치보다 1,699배가 많은 비소가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산 우황청심환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다량 함유하면서도 국내 우황청심환의 필수 원료로 쓰이는 우황과 사양 성분은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출혈 치료제로 통하는 북한산 뇌심사양, 북한산 발기부전 치료제, 양춤 3록에서도 다량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특히 양춘 3록을 포함한 북한산 식의약품 5종은 심장마비와 중추신경 이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 중인 북한산 안궁 우황원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은과 비소, 납이 검출돼 베트남 정부가 안궁 우황원의 유통 중지와 전량 폐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산 식의약품은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산 식의약품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따라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현금 거래나 물물 교환 같은 비정상적인 결제 수단을 통해 기형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대북 소식통은 5일 중국의 금융 제재로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각종 물품 가격이 이전보다 50%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막히면서 중국 무역상들이 대금 연체료와 위험부담 비용을 호되게 물리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과거 북한의 무역상들은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거래가 성사되면 곧바로 중국 측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했지만 지금은 평양에서 현금을 들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제까지 2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통은 올해 거래한 중국 무역상이 물품을 먼저 건네주기는 하지만 대금이 두세 달 연체되는 비용 등을 비싸게 받는다며 요즘 북한은 10만 달러어치 물품에 15만 달러를 주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송금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물물 교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10만 달러어치를 같은 가격의 중국산 옥수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린성의 대북 소식통은 물물 교환에서도 북한은 을 입장에 놓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단둥 소식통은 중국 공안 당국이 지난 5월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라며 이 간부는 다롄항을 통해 무기용품을 북한으로 들여오려다 붙잡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교역품 검사를 실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동북 삼성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옌지의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옌벤 일대에서 선교와 사업을 같이 하던 일부 우리 국민에게 선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한다며 중국 측은 우리 국민이 선교를 내걸고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을 하다가 북한 측과 부딪히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북중 국경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납치나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직 군 장성들이 민간 차원은 물론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북 정보 캠페인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부의 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부터 11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육군 대장은 최근 워싱턴 하리티지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을 직접 펼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깨달아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병행될 때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배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주민들의 인권의 보장 없이 삶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간단체들 활동으로는 정보의 방화벽을 허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조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육군 대장 출신인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도 적극적인 대북 정보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김정은이 조만간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과 전통적인 독재 체제의 충돌로 인한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보기술과 시장경제가 확산돼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민생보다 핵개발에 집중하고 말리마 운동과 통제를 더 강화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에서 바른 정보와 진실을 보내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전 부사령관은 다행히 최근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과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북한 안팎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손전화기와 컴퓨터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민관군 전 영역에 걸쳐 대남 사이버 도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로 연간 1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7일 열린 제14회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유형이 점점 진화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령관은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사이버 전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현재 6천여 명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운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동안 우리 금융기관과 정부 주요기관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도발을 지속 자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령관은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거세지자 1월에 청와대 사칭 해킹 메일을 유포하고 2월에는 군 주요 지휘자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으며 4월과 5월에는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를 해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사이버 도박업체 운영과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연간 1조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북한 국적자 15명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압수된 100억 원을 토대로 각종 첩보를 종합해 추산해보니 1조 원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유 원장은 북한이 정찰청국과 IT 관련 부서의 해외 거점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해외 사이버 거점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십 곳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은 평소 무역회사로 위장해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도박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돈을 벌다가 공격 지시가 떨어지면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최근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 열차에 북한 승무원들이 밀무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북한 당국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부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과연 대응할 의지는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지난 5일 평안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서 신의주, 중국 단둥을 거쳐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가 최근 밀무역 유통열차로 이용되면서 승무원들의 위세가 대단하다며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대북 제재를 돈벌이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승무원들은 무역 일꾼들이 부탁하는 상품에 대해 박스 한 개당 보통 300에서 600위안을 받고 있다며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 이들이 요구하는 돈이 올라가 어떤 경우 몇백 달러를 요구할 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제열차 승무원들이 그동안 밀무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면서 이 때문에 승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해당 간부에게 뇌물을 바쳐도 취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와 같은 현상을 대북 제재가 부추겼다며 반입이 통제된 물품이 늘어나자 무역 일꾼들이 거금의 뇌물을 승무원에게 주고서라도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통제 상품일 경우 일반 승무원보다는 열차 조장에게 눈 감아주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조장들의 수입은 승무원보다 몇 배나 더 높다며 모든 밀수 상품은 조장의 승인하에 열차에 반입이 허락되기 때문에 승무원들 역시 수입 일부를 조장에게 바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연말까지 최전방 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10여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대여섯 대를 운영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로 늘릴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최전방 지역 북한 군부대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심리전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듯이 한미 전직 군 장성들은 물론 전 세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민들이 진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폭압으로 점철된 정권에게는 진실에 대해 알게 된 주민들의 분노보다 무서운 것이 없을 테니까요.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일단 진실이라는 바이러스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다면 이를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